오늘 금리가 내렸습니다. 저는 사실은 경제를 잘 모릅니다. 기자 생활할 때도 경제부 기자는 해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경제 이론도 모르고 실물 경제도 잘 모릅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저랑 눈높이가 비슷한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전제를 가정을 하고, 이 금리 인하가 그러면 대체 우리 경제 또 우리 가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구체적으로 미치게 되는 것인지 저희가 해설을 듣기 위해서 전문가를 한 분 초대했습니다. 한상환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총괄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좀 알기 쉽게, 네. 저 같은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 잘 알아들으시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잘 모릅니다. 네. 예. 자, 금리가 인하되면 우선 가계 경제, 기업 경제 이렇게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가계에는 당장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두 가지로 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가계 부채가 한 1,000조 정도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고정금리부 부채가 한 15% 정도 되니까 나머지 한 850조 정도가 변동금리부인데 예. 이게 한 25bp, 그러니까 0.25%만큼 이자를 덜 내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정이 될 거고요. 이제 1,000조라고 치면 그게 한 2조 5천억인데. 아, 2조 5천억이 되는군요. 이제 1년에 2조 5천억 정도 이자가 되는 건데, 1,000조가 안 동안 850조니까 2조 조금 넘는 정도의 이자가 세이브가 되는 게, 그러니까 전략이 되는 게 있고, 반대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금융 자산 중에 금리부 금융 자산이 한 2,000조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분들은 이제 이자를 그만큼 못 받게 되겠죠. 그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금융 자산 중에 가게가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이 있습니다. 예금으로도 있고 돈으로도 가지고 있고 보험 연금으로도 들어가 있고 채권으로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이 다 이자가 내려가면 그만큼 이자를 못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 가계 부채의 한 2배 정도 규모가 됩니다. 전체에서 한 2,000조 정도 되는데, 그래서 한 5조 정도 이자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자를 덜 내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이자 수입도 같이 줄어드는 그런 이제 효과가. 그럼 가계 입장에서는 오히려 수입이 전체적으로 보면 줄어드는 거네요? 전체적으로는 줄어든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분의 이자 부담이 줄고 어떤 분의 이자 수익이 줄어드느냐는 좀 다르겠죠. 상대적으로 금융자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계층이 될 것이고, 그 가계 부채만 많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계층이 될 것이고. 그렇지만 통틀어서 보면은 총액은 더 이렇게 손해라고 그렇죠? 본다면은 거기서 소비 여력이 더 살아나고 내수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좀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금융자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평균 소비 성향이라 그러는데, 예를 들면 1년에 1억을 벌면 1억을 다 쓰질 않잖아요. 근데 1년에 2천만 원을 벌면 그걸 다 소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성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우리 경제에 상대적으로 소비 측면에서는 플러스가 된다라고 보면 맞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대체로 금융자산이 많은 분들은 재산이 좀 많은 분들이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죠. 다 들어오는 소득을 다 소비를 안 하니까 좀 적게 들어와도 소비엔 별 지장이 차이가 없는 거죠. 금리가 내려가면 그 국민들이 가계 경제가 대출을 받아서 뭐 집을 산다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많이 높아지는 겁니까? 그렇죠. 금리가 낮아지면 이제 가계가 요즘 전셋값이 하도 많이 올랐잖아요. 전셋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전셋값하고 집값 차이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이제 추가로 돈을 좀 더 빌려야 되니까, 그래서 집을 사면 이자 부담이 컸는데 금리가 낮아지니까 이제 이자 부담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집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또 다른 어떤 영향은 있습니까? 가계 경제에 그거 말고요.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그런 것들이고 좀 간접적으로 오는 영향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기업 얘기를 하셨는데, 기업 얘기를 조금 보태면 기업이 금리 부담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뭐 이제 투자의 이제 수익률에 대한 기대가 좀 낮아지고 이러면 투자가 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투자가 활성화되면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일자리가 좀 늘어나는 그런 효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 투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또 어떤? 제일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은 두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는 기업이 대체로 돈을 빌려 쓰는 입장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라든가 뭐 금융권 차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서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측면은 기업들이 이제 이자가 싸지면 기업들도 돈을 어디 굴릴 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가지고 있는 돈을 굴릴 데가 없어지니까 그럼 투자를 하자는 해서 투자 쪽으로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수출 경쟁력은
어떻게 되나요? 금리가 내려가면요. 수출 경쟁력 쪽은 이제 원래는 우리 예. 금리 인하가 우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크지 않습니까? 네,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 원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미국 금리와 우리의 경상수지.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면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원화가 약세가 되는 예, 예.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어제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돈이 풀리면 금리가 인하돼서 돈이 풀리면 원화 가치가 좀 일이- 떨어지고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군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이번에 반응을 했습니다. 어제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움직였고 오늘도 움직였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번에 우리 환율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화 환율이 이제 약세로 가게 되면 네. 아무래도 우리 기업들의 이제 대외 수출 경쟁력은 아무래도 좀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금리 자꾸 내리는 이유가 수출 경쟁력 높이려고 지금 그러는 거죠. 그게 이제 국가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제 엔화 약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 거고 다른 나라들도 좀 그렇고 중국의 경우에는 내수가 워낙 안 좋아서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고 그래서 중국의 위안화 환율은 상대적으로 반응을 좀 덜하고 있죠. 예. 호주 같은 경우에는 반반입니다. 내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 환율도 좀 조정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다 이제 지금 전 세계가 거의 대부분이 환율을 좀 약세를 유도하는 쪽으로 전반적으로는 움직이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만 상대적으로 그걸 못 해왔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하하면서 예. 환율이 좀 반응을 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그동안 불이익을 받았던 부분을 좀 만회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금리를 내린 것은 수출 때문에 더 큰 겁니까? 아니면 내수를 살리려는 게 더 큰 겁니까? 기본적으로 내수죠. 그러니까 지난 1월 달에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예. 산업활동이 한 1.7% 정도 감소를 했고요. 예. 그중에 우리가 제일 중시하는 관공업, 제조업 이런 쪽은 3.7%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소폭이 굉장히 컸죠. 그렇군요. 네, 다음에 이번 3월에 이제 금통위를 한 한국은행하고 금융통화위원회는 아마 2월 실적들도 웬만큼 다 보고선 이번에 금통위를 했을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2월도 실적이 안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수가 워낙 빠르게 지금 죽어가니까 예. 한국은행에서도 더 이상 금리 인하를 늦출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과연 내수가 얼마나 살아날까 이번 그 0.25%포인트 인하가 네.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은? 좀 사실은 근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가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가 좀 걱정인 것이 지금 우리나라 현재 금리 수준에서 이런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투자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월, 2월 산업활동 동향이 지금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 사실은 작년 8월에 금리 인하를 한번 단행을 했거든요. 그것이 지금쯤엔 그 투자 활성화 효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물론 이제 그나마 이 정도 나온 것도 그때 금리 인하 영향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소위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는 금리를 인하해도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구간에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그 효과는 상대적으로 투자가 늘어나는 효과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금리 인하 때문에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 이게 이제 지금도 많은 상태인데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 돼버리면 그거 감당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는 있다. 이제 늘어나면 가게들이 더 돈을 더 안 쓰게 될 테고요. 네, 그 더 못 부담 쓰죠. 때문에. 예. 유동성 함정이라는 게 돈은 많이 풀어놨는데 돈이 어디 가다가 함정에 빠진 것처럼 지금 안 보인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 금리를 낮춰도 예. 시장에서 금리를 낮추면 돈에 대한 수요가 막 늘어서 그거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장이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금리를 낮추거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동성 함정에서 빠져나와서 돈이 진짜 돌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경기 전망이 좋아야 되죠. 경제 전망이 좋아야 되고 경제 전망이 좋아지려면 지금 대외 경제 여건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어차피. 그러면 내수 쪽에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가계가 내수의 핵심이잖아요. 소비를 해줘야 내수가 살아나는 거니까. 그럼 가계의 소비여력을 늘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계 소비여력을 늘려준다는 건 지금은 어떤 면에서 보면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으로 그 유효 수요를 늘려줘야 됩니다. 어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건설공사를 늘리든지. 요즘 정부 쪽에서 SOC 같은 부분에 투자를 대대적으로 늘리겠다고 이제 발표를 이미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대대적으로 해서 일자리도 좀 늘려주고 그렇게 해서 생기는 소득 가지고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층이나 가계부채가 많은 이런 계층의 소비 여력이 별로 없는 것도 또 문제거든요. 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떻게든지
그 가계 부채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뭐 신용 불량이나 이런 것들, 신용 회복이나 이런 것들 좀 재정 정책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예. 그런 문제 좀 해결을 해주고 예. 금리 좀 또 그렇게 소비 여력이 없는 분들은 금리를 인하해도 그 고금리 대출을 쓰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겠군요. 네, 그 저금리를 좀 바꿔주고 이런 작업들을 정부가 하는 것이 예. 지금 가장 그 절실히 필요하다고 예.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물가는 지금 너무 안 올라서 걱정이라는데 물가에는 어떻게 영향 미치게 됩니까? 금리 내리면. 금리를 원래 낮추면 이제 물가가 올라가야죠. 그런데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요인이 금리에서 영향을 받는 물가가 아닌 상태고요. 예. 그 이제 크게 뭐 두 가지입니다. 수요도 부진인 상태고,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너무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우리 물가가 0.5%였는데 예. 담배값 그 세금 인상 요인이 0.6% 정도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마이너스 0.1%의 소비자 물가였던 겁니다. 지난달에. 예, 예. 근데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유가 하락이기 때문에 뭐 그건 우리가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그건 것이고 좋은 일인 거죠. 상대적으로 좋은 예, 일이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그 이런 유가나 이런 변동성이 큰 농산물 이런 변동성이 큰 물가를 뺀 네. 그 핵심 근원 물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여전히 2%한 중반 정도의 물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물가가 좀 낮기는 하지만 이걸로써 우리가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 상태는 예.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예. 다만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한 것들이 그런 근원 물가 자체를 좀 안정적으로 유지해가지고 가서 예. 그래서 가계에 좀 부담이 없도록 해주는 것도 지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상환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